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이 선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두 저기만 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공간은 아예 비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손흥민은 지체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에게 2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손흥민이 리그 114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아스날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이안 라이트를 제치고 리그 역사상 23번째로 많은 골을 터뜨린 선수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경기였어요. 특히 그 득점을 터뜨리는 과정에 있어서 팀이 전술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잘 나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4-2-3-1 포메이션을 쓰는 팀인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시에는 최초 모습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미인 쿨루셉이 원래는 중앙에 있다가 볼이 왼쪽으로 돌 때 이렇게 측면으로 떨어지면서 토트넘이 측면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벌려주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건데요.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도 정확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센터백 2명 앞에 스킵이 있고 그 앞을 4명이 일자로 나열된 형태로 위치한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후방에 총 7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두고서 동시에 좌우측 측면을 넓게 벌리도록 만들면서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전개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덕분에 토트넘은 상당히 괜찮은 전개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스킵이 벤 데이비스한테 볼을 넘기는 중이에요. 이러니까 에버튼의 오른쪽 선수가 후다닥 뛰어가는 중이죠. 토트넘이 백패스를 할 때 압박을 시작함으로써 계속 볼을 뒤로 돌리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문제는 이러니까 쿨루셉은 순간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단 겁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그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볼을 넘기니까 쿨루셉이 노마크 상태로 볼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마크가 없으니까 볼을 컨트롤하기도 쉬웠고 앞으로 직접 볼을 몰고 가거나 패스를 하기도 쉬운 상태죠. 그래서 토트넘은 쿨루셉을 통해서 왼쪽으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됐다. 이런 장면은 경기 내에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죠. 손흥민의 득점은 코너킥 상황에서 이어지지만 그 코너킥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쿨루셉이 왼쪽에서 볼을 잡았는데 아무런 마크맨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쿨루셉이 계속해서 볼을 잡은 채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에버튼도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침투 때문에 쿨루셉한테 붙지 못한 채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쿨루셉의 선택이 놀라웠습니다. 일단 지금 토트넘은 양쪽 윙어인 손흥민과 브레넌을 크게 벌리면서 양쪽 측면을 담당하게 만들고 있죠. 동시에 지금 쿨루셉이 왼쪽에서 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도 모두 이쪽을 중심으로 몰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대편 넓게 벌리고 있는 브레넌한테는 넓은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볼을 주는 쿨루셉 입장에서도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여기로 볼을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러면 중앙에 있는 선수를 거쳐서 가는 편이 안전하겠죠. 근데 이렇게 거쳐서 가면 당연히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브레넌한테 확보된 지금의 공간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쿨루셉이 이런 패스를 보냈다는 게 중요했어요. 어렵더라도 빠르고 한 번에 투입하는 것에 성공한 덕분에 에버튼의 수비진이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상대 측면 수비수한테 토트넘이 2대1을 걸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브레넌이 볼을 잡은 시점을 보면 아직 에버튼이 제대로 된 수비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포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어차피 상대 왼쪽 풀백이 지금 브레넌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다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측면으로 빠진 포로한테 주면서 공격이 이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패스가 약간 짧았어요. 그리고 상대 풀백의 반응이 꽤나 빨랐기 때문에 이 패스가 포로한테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것으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코너킥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코너킥에서 나왔던 장면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포로는 이 코너킥을 브레넌한테 짧게 주는 걸로 처리했는데요. 보시면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상대 수비 숫자는 2명이죠. 각각 해리슨과 맥닐인데요. 반면에 토트넘은 방금 코너킥을 처리한 포로까지 합쳐서 3명인 상황이에요. 토트넘은 이 수적 우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브레넌이 쿨루셉한테 넘기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해리슨은 쿨루셉한테 붙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브레넌과 포로의 움직임을 보면 각각 이런 식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맥닐한테 굉장한 고민을 안기게 만들었어요. 일단 중앙으로 파고드는 브레넌을 따라가긴 했지만 측면에 넓게 벌린 포로도 완전히 놓아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레넌을 따라가면서도 여차하면 포로한테도 붙을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찌르는 패스를 브레넌이 잡아낼 수가 있게 됐죠. 사실 맥닐의 이 판단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쿨루셉을 보시면 해리슨이 지금 중앙 쪽을 잡아놓고 있어서 쿨루셉이 이렇게 중앙으로 찌르는 것보단 측면으로 빼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한테 넘기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지였다는 거죠. 근데 쿨루셉이 여기에서 끊길 위험이 있더라도 성공만 된다면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패스를 과감하게 시도했다. 덕분에 브레넌이 바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최종 수비 라인에 있던 선수들까지 죄다 골대 쪽으로 우르르 뛰기 시작했어요. 일단 벤 데이비스가 앞으로 침투하고 있으니까 얘를 잡아야 됐거든요. 여기에서 브레넌의 슈팅은 골키퍼에 의해 막혔는데 여기에서 흘러나온 세컨볼 상황도 재밌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브레넌이 저기서 슈팅을 때리니까 에버튼 수비수들이 모두 아래로 확 하고 내려간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볼이 골키퍼한테 막힌 다음에 오히려 그들의 뒤로 흘러버렸죠. 이러니까 에버튼 수비수들은 역동작에 걸려서 저 볼에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는데 이게 그래도 저 앞에 있는 선수들 중 하나한테 걸릴 법도 했었음에도 이게 그냥 스르륵 하고 빠져나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흥민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볼이 이렇게 빠지는 딱 이 시점에 위치를 잡을 준비를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늦어서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확실히 손흥민은 그런 면에서 반응과 판단 속도가 참 빠른 선수란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에버튼의 수비수들이 뭔가 대응을 하기 전에 바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슈팅 방향 선택지도 참 훌륭했는데 사실 때리는 위치가 살짝 왼쪽이란 점과 처리하는 발이 오른발이란 점을 고려하면 슈팅 방향은 중앙이나 오른쪽으로 때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이 선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두 저기만 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공간은 아예 비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손흥민은 지체하지 않고 이쪽 방향으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경기들을 보면 이런 뜻밖의 기회에서 조급하게 처리하다가 슈팅 방향 선택을 잘못해서 그냥 막히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성공시켰다. 최종 수비수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발이라도 뻗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에 맞추지 못하면서 손흥민의 득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에버튼이 이후에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만약 손흥민의 이 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무승부로 끝마쳤겠죠.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개인에게도 기념비적인 골이었지만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말 소중한 득점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